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준에서 커버하고 있는 종목의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컨텐츠를 구성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종목 수가 좀 많아지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사를 읽어 나가면서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저 역시도 새로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행히 이렇게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제공 드릴 때 좋은 피드백을 저한테 안겨주고 계셔서요. 앞으로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말고도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좋은 스토리가 발견이 된다면 수치적 분석도 하면서 좋은 종목을 함께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요.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종목 하나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입니다. 리튬이 전기차가 계속해서 활성화된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쪽에 기업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고 그래서 선뜻 관심이 가지 않잖아요. 저 역시도 리튬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요. 자, 이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을지 직접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월 18일 날 보내드리는 월가의 목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방송에서도요, CNBC 프로에 나와 있는 기사 하나를 먼저 읽어보면서 과연 리튬 관련 종목 중에서 지금 전망이 좋아 보이는 기업은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먼저 살펴보자는 거죠. 자,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튬 관련 종목이 굉장히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죠. 도이치뱅크에서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고요. 도이치뱅크가 생각하기에 가장 지금 전망이 좋은 리튬 관련 종목 3개를 우리한테 선정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기를 리튬이라는 광물이요, 굉장히 중요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기차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뉴스도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배터리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광물 중에 하나가 리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투자 기회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리스크는 적고 그리고 러시아 쪽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은 3가지의 종목을 이번에 발견을 했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기로는 리튬 관련 종목들은 미니멀 리스크니까 다른 종목에 대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적고요. 또한 다이렉트한 엑스포저가 없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러시아랑 관련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투자 환경이 굉장히 어지럽죠. 그래서 시장이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어떠한 종목을 찾아 투자할지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투자 환경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고 좀 안정적인 투자처가 리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종목이 지금 발표가 되는데요. 바로 리튬 아메리카스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스토리를 조금 공부를 해야겠죠. 일단 이 기업은요, 미국과 아르헨티나에서 오퍼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굉장히 매력적인 엔트리 포인트에 와 있다. 그 얘기는 주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에 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리튬과 전기차 관계를 이용한 테마 쪽에 우리가 투자하고 싶다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애널리스트는 또한 어떠한 점을 강조해주고 있냐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리튬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하나가 굉장히 커다란 게 있다고 합니다. 파스토스 그랑데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이미 승인이 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을 시작할 텐데 공장을 짓는다는 거죠. 이 공장이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24,000톤의 리튬을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년 24,000톤이나 되는 리튬을 이제 캘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요,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500,000 EV니까 한 매년 50만 대의 전기차에 공급이 가능한 엄청난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가 나와 있는데요. 34달러라는 목표 주가를 리튬 아메리카스에 주고 있습니다. 현재 리튬 아메리카스의 주가가 26.87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34 나누기 26.87
앞으로 한 26.5% 정도 12개월 안에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미국의 케미칼 기업 알버마리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거대 기업인데요. 자, 알버마리 굉장히 좋은 매수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도이치뱅크가 알버마를 선정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두 개나 되는 글로벌한 스케일, 그러니까 스케일이 너무나 큰 프로젝트를 두 개나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하나는 올해,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고 있고 타겟 프라이스는 250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200이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종목 역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250 나누기 190.85 하면요. 앞으로 30% 넘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은요. 애널리스트가 부르기를 칠레 쪽에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SQM이라는 기업인데요. 뭐의 약자냐면 소시에다드 퀴미카의 약자입니다. 소시에다드 퀴미카는요. 칠레 기업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용하는 앱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한국에서도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SQM 역시 지금 익스펜션 플랜을 가지고 있다.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기회라고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시에다드 퀴미카 역시도 굉장히 분명한 성장의 파수가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 대로를 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또 역시 그 리디움의 가격 역시 2022년, 2023년 포캐스트를 봤더니 굉장히 업사이드가 있다. 리디움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이들 기업의 주가 역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SQM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91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91 나누기 현재 주가가 73.03입니다. 나눠보니까요 24.6%입니다. 따라서 소시에다드 퀴미카 역시도 앞으로 1년 내에 24.6%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 종목 역시 목표 주가도 좋고 스토리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기업들은 러시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왜 계속해서 강조하냐면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그 원자재가 너무나 많잖아요. 뭐 원유는 말할 것도 없이 뭐 니켈도 그렇고 알루미늄도 그렇고 지금 난리거든요. 러시아 쪽에서 공급을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반적인 시장이라든지 산업 쪽을 보면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가장 커다란 코모디티의 플레이어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6%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 니켈은 전 세계에서 나오는 니켈 중에 8%를 지금 러시아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리디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리디움이 다른 광물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한 원자재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EV 프로덕션이 여기저기서 지금 강화되고 있다. 기존에 뭐 테슬라만 지금 유일하게 전기차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테슬라 외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뭐 단편적인 예로 월요일 날 포드랑 복스바겐이 이번에 익스펜션 플랜을 발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6년 동안 120만 대의 전기차를 함께 만들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내연 기관차에 집중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면 앞으로 뭐 니켈도 마찬가지고 리디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원자재 쪽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 여기까지 스토리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방송에서도요, 우리가 시킹알파로 자리를 옮겨서 구체적인 수치적 분석을 직접 진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스토리만 보고 투자를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도이치뱅크 탑픽스 4 리디움 스톡이라고 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고요. 물론 이제 이 포트폴리오 안에는 단 3종목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알버마리입니다. ALB가 티커네임이고요. 두 번째는 LAC 리디움 아메리카스고요. 마지막 종목이 SQM입니다. 소시에다드 퀴미카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세 종목 중에서 과연 어떠한 종목의 펀드멘털이 가장 뛰어난지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레이팅이겠죠. 자, 레이팅에서 먼저 SA 오토즈 레이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은 세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지 살펴봤더니요.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은 LAC입니다. 리디움 아메리카스가 가장 좋고요. 무려 4.75점이라는 훌륭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엄청나게 커다란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스토리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뒤를 이어서 두 종목이 동률 4.00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SQM 그리고 알버말 역시 좋은 평가를 이 SA 오토즈한테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가에 있는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인데요. 첫 번째 가장 좋은 점수는 4.33, 역시 리디움 아메리카스가 가져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알버말이 3.90, 그리고 SQM은 3.78입니다. 세 종목 모두 나쁘지 않은 점수고요. 자, 다음은 퀀트레이팅입니다. 퀀트레이팅은 5가지의 팩트를 우리가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종목이 가장 펀더멘털이 훌륭한지 스코어로 표지한 거잖아요. 자, 이 부분에서는 SQM이 치고 나옵니다. 무려 5점 만점에 4.87을 받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4.87이라는 훌륭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장 부분에서 A+를 받고 있고요. 수익률 부분에서 B+, 모멘텀 A, 그리고 EPS 리비전 역시도 A+라는 훌륭한 스코어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만 C- 때문에 아주 매력적이진 않고 보통 정도 된다라는 점수를 받는 거죠. 반면 나머지 두 종목은요, 3.13, 3.02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밸류에이션 쪽에서 F학점 그리고 D-를 받으면서 SQM에 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어닝스를 보겠습니다. 과연 시장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A+가 한 종목 있습니다. 바로 SQM입니다. 소시에데드 퀴미카 같은 경우는요, 지금 A+라는 엄청난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계속해서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어닝의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알버말은 B- 나쁘지 않죠. 반면에 LAC 같은 경우는 지금 커다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지만 반면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당을 좀 볼까요? 배당을 주고 있는 종목이 두 개가 보입니다. 일단은 SQM이요, 2.68%라는 나쁘지 않은 배당률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요. 알버말 역시 0.82%, 약간 아쉽긴 하지만 배당을 주긴 합니다. 아쉽게도 LAC 같은 경우는, 리디움 아메리카스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으로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PE 레이쇼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PE 레이쇼 상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은 SQM입니다.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낮은 PE 레이쇼는 아닙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SQM이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지금 35배를 줘야 이 주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비싼 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PE 레이쇼 포워드를 보면요, 12.82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 지난 12개월에 비해서 현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포워드로 봐서는 어느 정도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알버말인데요. 알버말은 지난 12개월 동안은 180배라는 너무나 높은 PE 레이쇼를 기록하다가 지금 최근에 어닝 실적이 올라가면서 31배로 떨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AC가 나오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어닝이 적자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밸류에이션 쪽에서는 다른 두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PEG를 보시면요, 지금 포워드가 나오는데 0.32, 따라서 SQM이라는 기업은요, 지금 PE 레이쇼는 그렇게 엄청나게 낮지는 않지만 성장률에 비해서는 PE 레이쇼가 낮은 편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조금 있다가 성장률을 봤을 때 SQM에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버말 같은 경우도 1.31이면 PEG 레이쇼가 나쁜 편이 아니죠. 따라서 알버말 역시도 PE 레이쇼는 높은 편인데 성장률 역시 나쁘지 않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성장률을 봐야겠죠. 자, 보시면요, 자, 매출의 성장률 가장 좋은 종목을 보시면 LAC가 지난 1년 동안은 지금 매출의 성장률이 기록되지 않는데 앞으로 1년 동안은요, 무려 171%라는 무서운 성장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다 보면 결국 어닝이 흑자로 돌아서는 날이 오겠죠. 자, 두 번째로 SQM이 나오는데요.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의 성장은 57.5%, 굉장히 좋죠. 그리고 향후 1년 동안도 40%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알버말 같은 경우는 12개월 동안 6%면 아쉬운 그런 모습이죠. 반면 다행인 점은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이 성장세가 조금 가속화되면서 18%로 성장을 한다. 거의 20% 정도의 성장을 향후 12개월 동안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에비타의 성장률을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SQM의 에비타 성장률은 100%가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58.5%니까 지금 매출의 성장만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수익률도 괜찮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알바마 같은 경우는 에비타의 성장률이 17% 그리고 26%니까 매출의 성장률보다는 에비타의 수익 성장률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LAC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에비타의 성장률이 나오지가 않죠.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에비타의 성장률을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프로피터빌리티를 볼까요?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이 가장 좋은 에빗 마진을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요. 자, 에빗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SQM이 33.99% 굉장히 높죠. 그리고 알버말은 17.87%. 안타깝게도 리디움 아메리카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옆에 넷 인컴 마진을 봐도 역시 SQM이 가장 좋습니다. 20%가 넘어가는 순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알버말은 3.72.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프리 캐시 플로우 마진입니다. 전체 매출에 비해서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지는가를 보면 SQM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14%가 넘어가는 부분을 지금 현금으로, 잉여 현금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알버말 같은 경우는 0.64니까 거의 뭐 간당간당한 거죠. 조금 더 떨어지면 이게 현금을 태우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좋지가 않고요. 뭐 LAC 같은 경우는 아직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리턴 온 에퀴티 ROE를 봐도 역시 SQM이 22%로 좋은 모습이고 알버말이 3.89 그리고 LAC 같은 경우는 리턴 온 에퀴티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세 종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치적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에서는 뭐 SQM이 단연 독보적이고요. 우리가 성장률로 가서 LAC가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두드러지긴 하지만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SQM이라는 기업에 좀 많은 점수를 줘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밸류에이션까지 우리가 더해보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가지고 투자의 매력을 느낄 만한 종목은 역시 SQM 하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세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수치적인 분석을 해서 봤을 때는요.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역시 퀀트 스코어가 높은 SQM이 가장 좋아 보인다. 다른 두 종목 외에서 현저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A 오토 스코어를 보면 LAC가 4.75라는 굉장히 무서운 점수를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아까 LAC가 굉장히 커다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 그랬는데 이 프로젝트의 가시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을 때 과연 LAC의 투자 가치에는 어떠한 플러스 요인이 발생을 할지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소시아다드 퀴미카의 메인 페이지에 제가 와 있습니다. 자, SQM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가장 투자 가치가 지금 현재로는 좋아 보이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레이팅을 보더라도 SA 오토즈가 지금 바이를 주고 있고요. 4.00, 월가에서의 전문가들의 평가는 바이 3.78, 그리고 퀀트 레이팅이 4.87로 굉장히 좋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성장세 그리고 수익률이 계속해서 향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보다 떨어지는 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일단은 밸류에이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까지 좋은 기업은 아니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PE 레이시오 논 갭으로는 35배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갭을 봐도 35배네요. 그런데 이 35배가 지난 5년의 평균치랑 비교를 해보니까 과거에는 39배의 거래가 돼 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35배까지 조금 떨어졌구나. 39배에서 35배로 오히려 PE 레이시오가 약간 더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앞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PE 레이시오가 35배에서 13배로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정도 밸류에이션에서는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성장률인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성장률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종목이었죠. 자, 매출의 성장률이 57.5%나 되는데 만약에 과거의 성장률이 이거보다 더 좋았다면 사실 57%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는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난 5년
5년 동안요, 이 SQM의 성장률은 4%도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평균적인 성장률이 지금 4%도 되지 않았던 기업이 갑자기 57%라는 급격한 성장의 가속화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향후 1년 동안도 40%가 넘는 매출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성장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매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년 동안은 5.11%밖에 성장을 못했는데 지금 과거 12개월 동안은요 무려 159%나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영업이익 역시 75%라는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밑에 보면요,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EPS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 EPS는 이제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지난 5년의 평균치는 18.85%였습니다. 매년 5년 동안 18% 정도 EPS가 성장을 한 기업인데 앞으로 3년에서 5년은 40.59% 정도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에서 성장세는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수익률도 봐야겠죠. 총 수익률이 38%인데 지난 5년의 평균은 31.3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수익률 역시도 좋아지는 기업이구나라고 기대감이 올라가죠. 자, 그 밑에 보시면 EBIT 마진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 역시도 지난 5년의 평균은 25%, 지금 과거 12개월 동안은 33%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역시도 과거보다는 향상된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넷인컴 마진, 순이익률을 보시면요, 지난 5년의 평균은 15%, 그리고 지금 과거 1년 동안은 20%가 넘어가는 훌륭한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으로 잉여현금 마진을 보면 전체 매출에서 현금의 흐름이 차지하는 비율이 원래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기업인데 이제 14%나 되는 잉여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리디움 종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SQM이라는 종목을 관심을 가지실 만하다. 이제 우리가 수치적 분석으로는 얼마나 좀 펀더멘탈이 훌륭한지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점은 조금 더 이 기업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면서 스토리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래도 확신이 든다면 투자를 조금씩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 역시도 리디움 쪽에, 원자재 쪽에는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없어서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리서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3월 18일 금요일 두 번째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오늘 방송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투자 종목들에 대한 스토리 부분, 그리고 수치적인 분석을 병행하면서요, 얼마나 각 종목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눈에 확 띄는 종목들이 발견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함께 여러분과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투자 수익률도 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투자에 대한 식견도 계속해서 넓혀나가는 기회가 창출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도 방송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방송에서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종목 하나가 발견이 됐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이 8시 방송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맞이하시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